주백통은 왕중양이 죽던 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형이 돌아가신 날 밤 영구를 안치하고 삼경이 못 되어서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 그날 밤 나는 전진규 7제자와 함께 영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적들이 공격해 온 거야. 모두가 고수들이었는데 전진칠자는 그놈들이 스승의 시신을 훼손할까 두려워 그들을 도관 밖으로 유인해 내싸웠지. 나만 홀로 영전에 남아 사형의 영구를 지켰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 밖에서 외치는 거야. 구음진경을 내놓지 않으면 전진도관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민다는 숨이 멎을 만큼 오싹함을 느꼈지. 한 사람이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데 그 가지의 흔들림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있었지. 정말 놀라운 경신술이었어. 나는 그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 나는 방을 나와서 그가 서 있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 30-40초씩을 겨루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에게 어깨를 맞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아우는 나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적이 누군지 알겠나? 그러자 곽정이 한참을 궁리하다 말했다. 서독 구양봉 아닙니까? 주백통이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형님보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화산에 모였던 5분 아니겠습니까? 홍칠공은 공명정대하신 분이고 단왕야는 황야시니까 신분에 맞게 행동하실 테지요. 또 황도주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대범한 기질로 보아 다른 이의 위기를 틈타 공격할 소인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을 밖에서 누군가 웃으며 외쳤다. 애송이 놈이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곽정은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주백통이 그런 곽정을 불렀다. 아우, 어서 와서 앉게. 황약사는 벌써 멀리 가버렸네. 곽정이 석굴로 돌아오자 주백통의 말이 이어졌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는 뼛속까지 밀려오는 고통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만 구양봉이 영전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 몸을 일으켜 그를 막으려 했지. 그러나 이미 구양봉은 관을 덮은 나무 뚜껑을 장력으로 부수려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산산조각 나더니 관 속에서 사형이 튀어나왔어. 그때 사형은 장풍으로 관을 박차고 나오면서 구양봉에게 일양지를 날렸어.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구양봉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고 말았지. 구양봉은 그동안 도관을 염탐하면서 창밖에서 분명히 사형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거든. 그런데 죽은 사람이 갑자기 관을 부수고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평소 구양봉이라면 결코 당할 리 없는 기습이었지만 사형이 죽은 줄 알고 방심하고 있던 차에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운기를 하지 못했어. 그 바람에 사형의 일양지 일격이 그의 양미간을 강타했고 구양봉은 수년 동안 연마한 한마공이 박살나고 말았지. 구양봉은 그 자리에서 서역으로 달아났고 다신중원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어. 사형은 도망가는 구양봉을 보며 껄껄 웃더니 제사상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더군. 난 사형이 일양지 공격으로 진기를 많이 소진해 운기조식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사질들을 도와 습격한 적들을 물리쳤어. 사질들은 장문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했지. 그런데 도관으로 돌아와 보니 사형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온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 구양봉이 구음진경을 노리고 자기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형은 자기가 죽기 전에 구양봉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말하지 않고 죽은 척 연기를 했던 거야. 사형은 죽기 전 구음진경을 상하권으로 나눠 숨기라고 유언을 남기셨어.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악인의 손에 구음진경이 모두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난 상권을 적당한 곳에 숨긴 다음 하권을 남방의 안탕산에 숨기려고 가는 도중 황약사를 만났지. 황약사는 성격이 괴팍하기는 하지만 도도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구양봉처럼 뻔뻔스럽게 경서를 뺏으려 하진 않았어. 한데 문제는 황약사의 아내였어. 술자리에서 황약사 내외에게 사형이 죽은 척해서 구양봉을 무찌른 사연을 얘기해주자 가만히 듣고 있던 황약사의 아내가 구음진경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 자기는 무공을 전혀 모르지만 무수한 무림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이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물론 난 거절했지. 그런데 황약사가 나한테 아내의 청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야. 백통,
아내는 정말 무공을 할 줄 모르고 어려서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싶어 할 뿐인데 좀 보여준들 어떻겠소. 만약 이 황약사가 그대의 비급을 조금이라도 훔쳐본다면 이 두 누나를 파서 사죄하겠소. 물론 나는 황약사가 약속을 지킬 걸 알고 있었지만 비급이 워낙 중요한 물건이라 난 고개를 저었지. 그러자 황약사도 서운했는지 이번에는 협박을 하는 거야. 그대가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이번에 아내에게 비급을 한번 보여준다면 언젠가 전진교에 보답할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한다면 나중에 전진교 제자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때 황약사의 아내가 끼어들었어. 여보, 난 괜찮아요. 더 이상 주대영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보아하니 구음진경은 구양봉인가 뭔가한테 빼앗겨 못 내놓는 모양인데 당신이 그렇게 다그치면 주대영의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랬더니 황약사가 웃으면서 조소 백통, 당신은 그자의 적수가 못 되니 내가 대신 그놈을 찾아가 혼내주겠소.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곽정은 영악한 건 어머니나 딸이나 똑같다고 생각했다. 주백통의 말이 이어졌다. 물론 나도 그들이 나를 부추긴다는 건 알았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 부인의 걸음걸이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그녀는 무공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녀에게 말했지. 부인, 비급을 빌려드릴 테니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시오. 그러자 부인이 내게 말했어. 여기 앉아서 다 읽으면 돌려줄 테니 저녁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난 그 말을 듣고 품속에서 구음진경을 꺼내 부인에게 전해줬지. 그걸 받은 부인은 나무 밑 바위에 앉아 들춰보기 시작했어. 내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지 황약사가 말을 걸더군. 백통, 천하에 그대와 나를 능가할 무공고수가 과연 몇이나 있겠소? 구양봉의 한마공은 이미 그대 사형에게 격파됐다고 하니 아마 10년 이내에는 그대를 이길 수 없을 거요. 또 철장 수상표 9천인이란 자도 무공이 대단하다 들었지만 화산 농검대회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소? 남제나 북계는 구음진경을 빼앗으려 기습을 할 사람들은 아니고 말이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구음진경을 뺏길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고 술이나 듭시다. 황약사의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 난 고개를 끄덕이며 서서히 마음을 놓았지. 편한 마음으로 보니 부인이 한 장 한 장을 열심히 읽어나가며 중얼대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어. 구음진경에는 오묘한 무공 구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공을 전혀 모르는 그녀가 글자를 읽어본다 한데 그 뜻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런데도 그녀는 장장 한 시즌 동안 그 책을 꼼꼼히 읽어나가더니 끝내 마지막 한 장을 넘기더군. 난 드디어 다 봤나 싶어 책을 받으려 일어서려는데 부인이 그 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번째 경서를 읽을 때는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빨리 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녀가 내게 책을 돌려주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주대영, 당신은 서독에게 속았나 봐요. 이건 구음진경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난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건 사형이 남겨준 구음진경이 맞다고 말했지. 그러자 그녀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건 무공의 기초를 써놓은 잡서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게 구음진경의 원본을 본 적 있냐고 묻더군. 난 사형이 화산농검대회에서 구음진경을 얻은 이후 전진교 그 누구도 구음진경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 사형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무림의 재앙을 막기 위해 비급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전진교 그 누구도 비급을 연마하지 말라는 사형의 유언도 전했어. 그러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이 책은 제가 5살 때부터 읽고 놀던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줄 알아요. 우리 강남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못 믿겠다면 어느 장이든 펼쳐서 물어보세요. 그녀의 말에 내가 아무 곳이나 펼쳐서 첫 글자를 말했더니 그녀는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거야.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청산유수처럼 줄줄 외워나가는 게 아니겠어? 그걸 보고 황약사는 박장대소를 했고 난 화가 치민 나머지 비급을 북북 찢어서 한 장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말았지. 난 우롱당한 것도 모른 채 고향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하며 무공만 연마했지. 그때 내 머릿속엔 구양봉을 뛰어넘을 만큼 강한 무공을 연마해 서역으로 가서 구음진경을 되찾아올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강호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도화도문화의 흑풍쌍살이 구음진경을 훔쳐서 거기 기록된 절정의 무공을 익힌 뒤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고 말이야.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소문은 날로 퍼져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구척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말하길 도화도 제자가 구음진경 학권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구음진경은 황 약사의 부인이 나와 헤어진 후 남편에게 베껴준 거였어. 그날 황 부인은 구음진경을 빌려 딱 2번 읽고 그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기억한 거지. 그 말을 듣고 곽정은 황용을 생각했다. 홍칠공이 무공을 가르쳐 줄 때도 황용은 한두 번 만에 다 익혔었다. 지금까지 본 황용은 무엇을 배우든지 그걸 익히는데 3번을 넘기는 법이 없었다. 주백통이 말을 이어나갔다. 난 우선 구음진경을 회수하기 위해 전진칠자에게 흑풍상사를 찾아 비급을 되찾으라고 명을 내렸어. 그런데 전진칠자가 흑풍상사를 찾아 하남에 도착했을 땐 이미 흑풍상살이 행방을 감춘 뒤였지. 수소문에 보니 황약사의 제자 육승풍이란 자가 중원의 영웅오걸들을 모아 흑풍상사를 생포했는데 도하도로 이송하던 중 그만 그들이 달아나 행방이 묘연해진 거라고 하더군. 흑풍상사를 못 찾았으니 어쩔 수 없이 황약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 난 누가 구음진경을 훔쳐갈까봐 상권을 몸에 지닌 채 도하도로 와서 황약사에게 따졌지. 그런데 오히려 그가 내게 화를 내더군. 백통, 이 황약사는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킨다네. 내 분명 그대의 비급을 곁눈으로라도 훔쳐보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내가 훔쳐본 적이 있었소. 내가 본 구음진경은 아내가 베껴준 거지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난 그의 억지에 화가 나서 당장 부인에게 따져야겠다고 소리쳤지. 내 말에 황약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날 별당으로 안내하더군. 별당에는 황 부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지. 부인은 딸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둔 거야. 천하제일의 지략을 자랑하는 황약사도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지. 황약사는 부인을 잃은 상심이 컸는지 내가 알고 있던 황약사답지 않게 어딘지 모르게 넋이 나간 사람 같아 보였어. 난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부인을 잃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 한 번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황대엽은 무예를 익힌 사람인데 부부의 정 따위에 그렇게 연연하다니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겁나지 않소? 그 말에 그는 내 아내는 특별한 여자였소라고 대답하더군.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덧붙였지. 아내가 죽었으니 이 기회에 무공연마에나 정진하시오. 나였다면 조아라 만세를 불렀을 것이오. 마누라란 일찍 죽을수록 좋은 거 아니오? 정말 축하드리오. 그 말을 듣고 곽정이 깜짝 놀라 물었다. 맙소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곽정의 물음에 주백통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난 원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데 그 말이 뭐가 틀렸다는 거야? 곽정은 속으로 정말 이 사람은 무공에 미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어쨌든 내 말을 들은 황약사는 갑자기 노발대발하더니 내게 장풍을 날렸고 싸움이 벌어졌지. 그 결과 여기서 15년이나 썩게 된 거야. 난 황약사의 공격을 받고 피를 토했고 이 동굴까지 달아난 거야. 그는 끝까지 나를 쫓아와 내 2 다리를 부러뜨리고 구음진경 상권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지. 황약사는 구음진경을 부인 영전에 바치겠다고 했어. 그래서 난 비급은 이 동굴 안에 있지만 내가 입구를 사수할 테고 또 한 번만 억지를 부리면 비급을 확 불태우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황약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지. 그때부터 여기서 15년을 버티고 있는 거야. 곽정은 내심 15년이나 버틴 주백통에게 감탄했다. 주백통이 계속 말했다. 한데 황약사도 대단한 사람이야. 날 굶기지도 쫓아내지도 않았거든. 물론 음식에 독을 탄 적도 없었고 그저 백방으로 날 유인해내려고 했을 뿐이지. 내가 동굴 밖으로 나가 볼일을 볼 때도 비겁하게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 한 번은 내가 한 시즌 동안 대변을 보는 척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온몸이 근질거릴 텐데도 끝까지 참아내더라고. 이렇게 말하며 주백통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듣고 있던 곽정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천하에 손꼽히는 고수들이 어린애같이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주백통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15년 동안 그는 갖은 꾀를 다 썼지만 결국 날 어쩌진 못했어. 그런데 어젯밤엔 정말 걸려드는 줄 알았어. 네가 나타나 도와주지 않았다면 비급은 벌써 황약사 수중에 있을 거야.
곽정은 사연을 다 듣고 나자 마음이 심란해졌다. 태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곽정이 묻자 주백통이 웃으며 대답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버텨봐야지. 결국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어? 주백통과 반나절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눈 곽정은 주백통이 비록 나이는 먹었으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강한 호감을 느꼈다. 점심때가 되자 늙은 하인이 또 식사를 가져왔다. 밥을 먹고 나서 주백통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도화도에서 15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결코 낭비한 건 아니야. 그동안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어 난 무공만 연마했지. 아마 다른 데서 연마했다면 25년은 좋게 걸렸을 거야. 혼자 좀 심심했던 건 사실이지만 무공은 많이 증진된 것 같아. 그런데 겨뤄볼 사람이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싸움을 했어. 주백통의 황당한 말에 곽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양손으로 싸웠다는 말이죠? 그러자 주백통이 신난 얼굴로 곽정에게 시범을 보여줬다. 정말 양손으로 싸움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초식을 자세히 지켜보니 양손의 권법이 오묘한 게 신기했다. 곽정은 놀라워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 손은 전력을 다하는데 다른 손은 힘을 주지 않고 있었다. 태형, 오른손은 왜 전력을 다하지 않죠? 한창 싸우는데 곽정이 갑자기 묻자 주백통이 손을 멈추고 씩 웃었다. 그런 걸 알아차리다니 보는 눈이 제법이구나. 그러면서 주백통이 곽정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내가 왼쪽으로 밀 테니 버텨봐라. 곽정이 주백통의 손바닥에 손을 갖다 대자 주백통은 무섭게 힘을 주어 밀었다. 곽정도 최대한 공력을 끌어올려 버텼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지며 곽정이 뒤로 67발짝 밀려났다. 곽정이 시큰거리는 팔뚝을 붙잡고 주백통을 바라보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했지만 널 밀어내는 것에 불과했지. 좀 전에 방법을 써볼 테니 다시 한번 해봐. 주백통의 말에 곽정이 다시 손바닥을 갖다 대자 주백통의 장력은 곽정을 밀 듯 말 듯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곽정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앞으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힌 곽정은 벌떡 일어나서도 내내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이제 알겠냐? 주백통이 웃으며 묻자 곽정이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 동굴 속에서 10년을 꾸준히 연마하다가 어느 날 공의 이치를 깨달았다. 도덕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그릇은 움푹한 곳이 있어야 쓰임이 있고 방은 창과 문이 있어야 쓰임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곽정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아까 먹은 밥그릇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그릇도 가운데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밥을 담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어디다 밥을 담겠니? 듣고 보니 간단한 이치였지만 평소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곽정은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백통의 말이 이어졌다. 방을 만들 때도 벽 중간에 창과 문을 뚫어야 사람이 드나들지 그 속을 벽돌과 목재로 가득 채우고 내벽을 꽉 막아놓는다면 아무리 크게 지은들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곽정은 그 이치를 깨달은 듯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전진교 상승 무공의 요지는 모두 공과 유 이 두 글자에 있다. 비어있다는 건 뭐든지 채울 수 있다는 뜻의 공과 부드럽다는 건 무엇으로도 변형시킬 수 있다는 뜻의 유다. 곽정이 묵묵히 그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이자 주백통이 다시 말했다. 네 사부 홍칠공의 무공은 외가의 최고봉이다. 내가 전진교의 내가무공 비결을 좀 터득했다고 해도 아직은 그의 적수가 못 된다. 다만 외가 무공은 홍칠공의 실력이 그 한계지만 전진교의 무공은 최고의 경지라는 게 없다.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까 절 넘어뜨린 대형의 장법은 유의 으뜸이겠네요. 그렇죠. 곽정이 묻자 주백통이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그래 맞다. 하지만 아무리 이유제강이라고는 하지만 항룡시 팔장도 홍칠공처럼만 익히면 나도 네 적수가 못 된다. 그건 공력의 정도로 판가름 나니까 말이다. 지금부터 내가 이 권법을 전수해주겠다. 그러면서 주백통은 초식을 사용하는 방법과 내공 운영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낮으로 권법을 연마해 나갔고 주백통은 공명권의 16구결을 곽정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15년 동안 홀로 외롭게 지낸 주백통은 곽정을 가르치며 겨루는 게 너무나 재미있었다. 곽정은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다. 안 그러면 주백통이 한 번만 더 겨뤄보자며 졸라댔기 때문이다. 그렇게 곽정은 천여 번을 넘어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나서야 이를 악물며 가까스로 버티고 설 수 있었다. 주백통이 동굴에서 15년 동안 깨우친 72권로 공명권은 그렇게 곽정에게 전수되었다. 두 사람은 무공을 연습하느라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자 주백통이 제안했다. 공명권을 다 배웠으니 이젠 널 넘어뜨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구나. 우리 이제 방법을 바꿔서 놀아보자. 곽정이 웃으며 어떤 방법으로 놀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웃으며 양손이 싸우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그러면서 각자 한 손씩 네 사람이 싸우면 얼마나 재미있겠냐고 말했다. 곽정이 웃으며 말했다. 재밌기야 하겠지만 전 양손을 따로 쓰지 못하는걸요. 주백통이 신나서 말했다. 그건 이따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세 사람이 싸워보자. 그러고는 주백통이 양손으로 두 사람 역할을 하며 곽정과 권법을 겨뤄나갔다. 마치 삼국시대를 본뜬 전쟁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신나게 한참을 싸운 뒤 두 사람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신이 난 주백통은 곽정이 한숨 돌리기를 기다려 쌍수호박의 무공을 가르쳐 주었다. 주백통은 얼른 곽정이 쌍수호박을 익혀 더 재밌게 겨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곽정에게 쌍수호박은 공명권보다 더 어려웠다.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듯 왼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서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기란 힘들다. 그런데 이 쌍수호박의 기술은 바로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왼손으로 사각형을,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는 연습부터 시작됐다. 주백통이 말했다. 넌 전진교의 내공을 익혔으니 정신을 분산시키는 법을 이미 배워 알고 있다. 그러니 곧 이 양손을 따로 쓰는 무공도 익히게 될 거다. 주백통은 네 사람이 싸우는 놀이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며칠이 지나 곽정이 대충이나마 쌍수호박의 초식을 익혀가자 주백통은 쾌재를 불렀다. 이제 네 오른손과 내 왼손이 한편이고 내 오른손과 네 왼손이 적이 돼서 무예를 겨루는 거야. 곽정도 한창 장난을 즐길 나이여서 이런 놀이에 무척 흥미를 느꼈다. 그 덕분에 곽정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쌍수호박을 한참 겨루던 어느 날 잠시 쉬던 곽정이 말했다. 대형의 양손은 초식이 완전히 다르니 두 사람이 각자의 초식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결투를 할 때도 이 무공을 이용한다면 둘이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니 얼마나 승산이 크겠어요? 비록 내공을 두 배로 쓸 수는 없지만 초식으로만 따지자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백통은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주백통은 동굴을 지키고 앉아있기가 무료해서 장난삼아 쌍수호박의 초식을 연구해냈을 뿐 그 기술이 실전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한데 곽정의 말을 듣고 곰곰이 그 초식을 되새겨봤더니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주백통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동굴 밖으로 나와 입구를 서성이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곽정은 그가 실성한 사람처럼 오락가락하자 깜짝 놀라 물었다. 태형, 왜 그러세요? 그러나 주백통은 대답 대신 박장대소를 터뜨리더니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봐라, 내가 동굴을 나왔지? 난 소변 보는 것도 대변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동굴 밖으로 나왔어. 곽정이 여전히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데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껄껄대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무공은 천하제일이니 그까짓 황약사를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느냐? 주백통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황약 싸우기만 해봐라. 박살을 내줄 테다. 곽정이 물었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 물음에 주백통이 자신있게 말했다. 물론 무공은 떨어지지만 이 쌍수호박을 익혀 두 사람 몫을 해낼 수 있으니 그 누구도 날 이길 순 없을 거다. 황약사 홍칠공, 구양봉의 무공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두 명의 주백통을 꺾진 못한다. 그 말을 들은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